예, 9월 28일 토요일 주말 방송이 5%입니다. 자, 가을 날씨가 정말 좋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이기도 하고, 옆에 띄워놓은 게 이번에 이제 덕분에 갔다 온 그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파란색과 이 녹색의 대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날씨에 이번 휴일도 편안하게 보내시고,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주말 시황 얘기 드리다시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세상 동공부하는 세상의 변화에 관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먹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 어릴 때 해외여행 갔다가 그때 한번 해먹 타고 너무 편안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해먹에서 좀 찍었던 영상을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자, 주말 시황에 오늘 드릴 말씀은 좀 어떤 얘기냐면, 자, 9월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됐어요. 10월을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자, 미국 경기와 지표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잠깐 말씀드릴 거고, 이 GDP 나우와 장기 금리 측면에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막 급등을 했잖아요. 야, 중국이 급등했으니까 야 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중국은 사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급반등하게 되면 우리나라랑 중국과의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꼴찌들의 반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융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봐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정말 바라고 바라는 10월 달에 양봉, 자, 수급적으로 돌아올 외국인, 반성문 써야 하는 모건 스탠리, 그래서 AI 반도체 반등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말 효자죠. 이 빅바이오, 남들 그렇게 안 좋았을 때 수익 내주고 계속 상방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단기로 살짝 시소 탄다 해서 의미 없습니다.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또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장 끝나고도 일본 얘기 잠깐 드렸는데, 어제는 미국이 이제 나스닥이 좀 하락했어요. 다우는 상승했는데 서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큰 흐름 괜찮았고, 어제도 미국 경제 지표를 이제 꾸준히 챙겨 봅니다. 미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PC, 연준이 좋아하는 PC 물가가 나왔고, 소비자 심리 지수, 신뢰 지수, 심리 지수가 나왔고요. 둘 다 좋았어요. 예. 자, 그래서 여전히 물가는 잡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이 바랬던 2% 물가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띄워놓고 보는 거고, 고용과 지표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 정산 이렇게 하면 유가가 떨어지고 안정되면 물가는 더 이제 안정되는 얘기를 한번 드렸고, 이제 엔비디아가 좀 떨어졌어요. 엔비디아가 왜 떨어졌냐? 누구는 이제 뭐 중국에서 자국의 AI 칩을 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좋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반도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ASML에 DUV 못 만들어요. EUV도 안 되고 고퀄 반도체는 안 됩니다. 거의 이제 레거시에서 조금 뭐 골기에서 따라오는 그런 수준이라서, 엔비디아 칩은 미국에서 계속 제한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사우디나 중동까지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막 어떻게든 밀수해서 쌓아놓고 막 쓰려고 막 하고 있다고. 엔비디아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제는 사실 일본의 신임 총리가 장 끝나고 났어요. 신임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라는 분이 됐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좀 깜짝 발탁, 파격적 이런 표현을 하던데, 이분이 보는 어떤 엔화나 BOJ나 금융정책이 기존의 자민련과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분 말고 다른 쪽으로 베팅했던 금융시장의 돈들이 어제 엔화 괜찮았습니다. 146엔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네 했는데 갑자기 엔화가 확 강세로 142엔까지 가고, 또 정신은 반대로 가니까 니케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일본 내에서 베팅해야 되는 애들이 반대로 확 쏘면서 이번에 정책이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약간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미국 관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한일 관계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 면으로 좀 봤고, 이렇게 금융이 왔다 갔다 했는 거는 일본 자체적인 거지 일본 엔캐리는 아니다. 근데 엔캐리가 또 미국 나스닥에 들어왔다 했던 8월 달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면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살짝 조정받았던 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증시는 계속 올랐어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중국 증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괜찮았고,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빠진 거는 별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어제 PC가 보면 뭐 컨센더로 잘 났어요. 잘 났고,
자 보면 그쵸. PC도 2.7. 이게 원로 0.13이에요. 0.13이면 12 곱해도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연준에서 보는 만큼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이것도 다 좋게 나왔어요. 소변 이쪽도 괜찮다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얘기를 드리고 강조드렸던 부분이 강강약약 계속 말씀드렸어요. 강한 걸 따라가고 약한 걸 줄인다. 이게 항상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게 물론 성장주 투자의 기본이고 저희 투자의 기본이긴 한데 거기에서 주도주와 대장주 찾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물론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니도 사고 내도 사고 하면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세상에 가장 강한 미국을 팔라 그러고 올라가면 지금 약한 한국을 반등 주며 사라 하냐, 이런 부분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뭐 케바케다 퉁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강강약약이지만 지금 그때도 얘기 드렸던 10수년간 특히 코로나 이후에 미국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하지만 AI 반도체나 버블의 슈팅이나 꼭지는 안 나왔다 봐요. 그래서 저희는 AI 반도체 키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 쏠리면 맞잖아요. 쏠려 있잖아요. 쏠리고 버블이 터지고 슈팅이 나오면 피크가 나오겠지만 미국은 그게 안 되고 왔다 갔다 등락상방하는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비컷을 때려주니까 비컷 때문에 세계 분위기가 확 바뀌고 시장이 좋아진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유럽도 괜찮고 지금 또 중국도 돈 막 쓰면서 야 이제부터 한번 내가 부양시켜 볼게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돈이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홍콩이 지금 이게 이 꼭지가 언제냐면 이게 2015년이에요. 이때 한번 단기 피크 쭉 계속 빠졌다 보시면 돼요. 쭉 빠지면서 2022년 같이 떨어지고 시진핑이 이제 연임 10년 만들고 올려줄까? 아니네. 올려줄까? 아니네. 한 3번을 속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2, 3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원래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정말 쏠리고 돈 다 빠지고 완전히 안 좋았던, 옆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주에 급등을 한 거예요. 이제는 너무 싸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자. 이런 제가 말하는 정반합, 쏠림이 조금은 완화가 된다. 원인은 미국이 비컷으로 제한을 했지만 그런 면에서 이 빅수급 사이클 내에서 한국이나 중국을 반등 주는 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조금은 세분화됐지만 실전 투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10월 달에요. 여기서 또 확장을 하면 레오달리오도 뭐 중국 좋아하다가 지금 의견 뭐 빼고 그랬는데 10수년간 좋았던 미국이 연착륙 간다며, 달러 약세간다며, 그러면 미국보다는 중국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2000년도 보셨던 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 잘 안 나오는데 2004년부터거든요. 근데 홍콩이 2005년, 6년, 7년에 이 보세요. 이 기울기가 아마 21세기 들어서 가장 가파른 국가 간의 지수 기울기일 겁니다. 중국으로 돈이 다 쏠렸어요. 이 슈팅하고 그 피크 만들고 버블의 끝자락을 만든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좋았는데 이때 갔던 이 버블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는 아니겠죠. 그렇게 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이번에 반등을 주면 추세로 말씀드리겠지만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을 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등락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 10월 달에 양봉을 기대하는데 이 중국 애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도움을 줄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단기로 10월 달 그래 보는 거고, 방금 얘기드렸던 2000 초반처는 그렇다, 뭐 지금 시진핑이 어떻다, AI 반도체 얘기 다 드리겠지만 이런 중국 경제가 시진핑이 비장합을 가지고 돈 막 쏟아붓고 190조, 200조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경제와 소비 구조가 변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2000년과 같지 않고 여전히 미중 패권이 가장 글로벌 기본이고요. 중국이 이제 어쨌든 밑에서 치킨 게임으로 전기차든 2차 전지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생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 소비,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혁을 했잖아요. 변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중금리 시대에서 지금은 물가 괜찮지만 내년에도 원자재국이나 또 중국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 내년에도 경기나 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금리 시대를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또 중심은 AI와 반도체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바이오까지. 이 미중 패권 내에서는 정말 근본적인 중국이 계속 좋아진다 보기는 힘들다. 지금은 쏠미 워낙 과해서 정말 싸고 떨어진 상태에서 단기 반등을 주면서 좀 모셔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테마를 아직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투자는 뭐죠? 우리 투자에서 미국의 엔비디아도 얘기 드리지만 단기 등락은 있고 올라가면 비중을 워낙 많이 좋았으니까 올라갔을 때 익절하는 거는 맞겠지만 너무 싸졌던 우리 중국은 아니죠. 중국과 우리 한국 옆에 있는 한국의 반격이 좀 시작된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는 우리 뭐 매일 말씀드려요. 올라갔을 때 좀 팔아서 익절을 좀 하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이 빠졌고 쏠려서 정말 안 좋았던 한국에서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10월달 흐름 보면서 빅바이오, AI 반도체 이런 얘기를 다 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자, 미국 경기는 어차피 제가 계속 관리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기본이고 투자자 숙명이기 때문에 제가 2000년 초반에 들어왔을 때도 아침에 딱 보면 항상 정권사 객장에 객장이 있었잖아요. 나스닥 몇 포인트, 다우 몇 포인트 딱 적혀 있어요. 그때 물론 지수만 보고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미국은 봤어요. 미국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건 있는데 연착륙이다, AI 반도체 바이오다. 대선 전에 지금 또 둘이 박빙이죠. 원래 그게 좋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정시에서는 좀 안정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정시 상방은 비컷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잠깐 보여드릴 건 그래요. 자,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거, 요거를 이름 바꿨습니다. 이제 5% 젤리 실전 주식이에요. 토이푸들 뺐어요. 5% 젤리 실전 주식이고요. 자, 지난주 주말 돈 벌기, 빅수급은 손해 안 봄. 정말 주말마다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에 대한 얘기, 제가 드리는 얘기를 같이 봐주시면 어떤 해안이 꾸준히 넓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제가 95년, 98년 막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보면 2000년이나 2008년 같이 확 부러지는 그런 경착륙에 대한 확 부러지는 미국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경기는 좋아. 하지만 지금 되게 특이한 케이스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려놨잖아요. 정말 크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줄게. 보험적으로 경기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내려줄게 하는 95년, 98년, 2019년과 유사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증시 올랐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그림인데. 자, 제가 정시보다도 더 묵직한 매크로는 금리라 그랬습니다. 금리라 그랬는데 10년물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10년물 좀 말씀드리고 있죠. 이건 95년입니다. 95년 정시 좋았을 때, 98년, 그다음 2019년 요 세 개가 제가 말씀드리는 케이스예요. 먼저 95년 보면 금리를 내렸어. 근데 미리 좀 반영됐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다가 금리 내리니까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고 뒤에도 살살살 떨어지긴 하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정시가 반등을 줍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금리가 추가로 더 떨어지는데도 반응 난 게 보이시죠? 10년물 금리는 미국의 장기 경기 추세선이에요. 미국 경기를 반영하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팡팡 떨어지는 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금리가 올랐으니까 좋다는 얘기 우선 걸려드린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98년도 닷컴 버블의 슈팅을 만들어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를 내렸는데 10년물 시장금리는 올랐다고요. 정책금리는 연준이 내리는데 시장금리는 올랐습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걸 반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줄렁거리다가 또 올라가면서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도 그렇게 되는지 볼 거고, 자, 2019년은 그래요. 2019년은 보험점 금리나 처음 나눴으면서 금리를 내렸는데 올랐죠. 올랐는데 출렁출렁거리면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다가 원래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필 그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게 금리를 확 내려버립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결론은 10년물 장기금리 기준으로 확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미국 경기가 괜찮다는 걸 방증하기 위해서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95년, 98년, 2019년 초반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한번 장기금리 앞으로 얘기 드릴 텐데 그걸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미국 경기를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볼 때
하이힐드 채권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하이힐드는 되게 고금리 정크본드까지 말하는데 항상 경기가 안 좋았던 그때 2000년 초반에 그때 확 빠졌을 때, 근데 2008년 서프라임 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정식 금리와 이 정크본드 간의 차를 말하는 건데 올라가요.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차이는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채권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2020 코로나 올라갔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죠? 완전히 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 금융이나 이쪽 시스템이나 이쪽 금리는 아주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매우 양호하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주가에서 금융주들 있죠. IB 주가들 여전히 왔다 갔다 해도 상방입니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미국 경기 연착륙 과정에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고, 스태그플레이션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하나 보여드릴 건 뭐냐, 이 GDP Now라는 지표가 있어요. GDP Now는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떠냐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민간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애틀란타 연준입니다. 페드에서 만든 공식 지표예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DP Now는 여기 있죠. Official Estimate, 공식적인 예상치예요. Our GDP Now Forecasting 모델 다 적어 있죠. 어디에 기반한? 이거는 페드에서 내오는 공식적인 뷰예요. 그러니까 뭐 지표에 따라서 올랐다 빠졌다 실시간 반영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지표나 이 정도 상황에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어제 3.1%까지 올랐어요. 애틀란타 페드 GDP Now 에스티메이트 나와 있죠. 그래도 2%대에서 계속 놀아요. 2%대에서 노는데 무슨 이게 연착륙이 아니 경착륙입니까? 리세션은 마이너스 가야 되는데. 자, 거기서 한 개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 블루칩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빅테크라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들의 실적 추정치예요. 같이 나오죠. 근데 지금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요. 네,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성장과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이든 이쪽 대형주의 성장과 어닝, 곧 있으면 3분기 어닝 나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흐름을 괜찮게 보는 지표가 되는 거죠. 애틀란타 GDP 나올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샵론도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 정말 추정치든 잠정치든 맨날 바꾸고 했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봤을 때 연준에서 미국의 경기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GDP 나오는 좀 공식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야, 이제 중국도 좋아지고 이 돈도 지금 푼다 그러고 미국의 뭐 대선 불확실성 없어지면 정말 버블 슈팅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버블 슈팅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지금 나온다는 건 좀 빠를 수도 있고 미국 등락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 대선도 불확실성 해소다. 뭐 누가 될지 따라서 뭐 지금 트럼프 정책, 해리스 정책 말도 많잖아요. 뭐 사실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미국 대선 이후에 오히려 법을 또 만들 수 있는 뷰도 있으니까 저도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미국 대선 전까지는 우리가 현금 비중 20% 30% 확보할 겁니다. 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 10월달 올라가면 거기에서 제가 올라갈 때마다 빼고 반등 주문 줄일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또 다시 대응해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봐주세요. 뭐 고용 특이점이나 소비 추세는 아직 말씀드렸죠. 자, 미국도 괜찮고, 자, 그다음 중국이 급등하면 왜 우리나라랑 중국을 같이 봐야 되느냐? 그런 면을 말씀드렸는데, 자, 중국이 워낙 많이 빠졌었어요. MSCI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 MSCI 이머징 시장이 제일 높아요. 10몇 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인도,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원래는 중국 다음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보시면 인도가 중국 대안으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2년, 3년 계속 올랐고, 대만이 또 반도체에서 굴기다 보니까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냥 꼴찌였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MSCI 꼴찌가 우리나라랑 한국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게 이제 조금 미국 비컷 이후에 쏠림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봐주세요. 자, 중국 증시나 그림 보여드렸지만 갑자기 이번 주에 17% 22%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10% 정도 더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위안화도 강세가 됐죠. 근데 앞에 잠깐 얘기 드리긴 했지만 시진핑이 2023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도 그랬어요.
부양을 하겠다 찔끔찔끔 안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금액이 정말 커요. 정말 정부 재정을 갖다 부어서 190조 1조 위안, 은행에다 직접적으로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없었던 규모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수십 년간의 이 쉽게 연평균 GDP를 9% 10% 만들었던 땅 깔고 도시화했던 부동산 금융이 수십 년의 폐해가 10년 동안 그득그득 쌓였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봐요. 그게 뭐 미중 패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용하겠지만 중국의 근본적인 변화, 이제 중국 사자 이제 간다 10년 동안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보는 거는 아직 아니라 봐요. 물론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큰 흐름 잡아주시고, 또 세 번도 속았다 이번은 다르다 해서 막 싸우고 있지만 저는 둘 다 보지만 이 단기 흐름에 조금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 근본적 변화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볼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을 거라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미국이 비컷하고 착륙을 연착륙하잖아요. 역달러와 유럽 경제는 중국 때문에 변하죠. 중국이 또 살아나면 중국 애들이 유럽에서는 럭셔리 주가 같은 거 사고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EM 비중에 대한 것도 같이 보면서 꾸준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좀 수위를 보면 돼요. 수위를 보면 되고, 돌아오는 외국인들 얘기 드렸지만 10월 달에 중국도 급등하면 우리나라도 MSCI에서 외국인들이 중국 정화권에서 많이 쏠려있던 한국과 중국을 같이 봐줘요. 지금 환율도 13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강세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외국인 돌아오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을 봐주시고, 자, 중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커플링 오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한에서 0.8까지도 말씀드렸고, 워낙 쏠려고 많이 바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SCI 이머징 쪽에서 꼴찌였다 순서도 적어드렸고, 자, 그 와중에 이제 8월 9월 달에 정말 우리나라 힘들게 했던 이 모건 스탠리까지 나쁜 놈 사기꾼, 이 나쁜 놈들이 삼전이 한번 그렇다 하다 과도하게 많이 때려버렸잖아요. 그게 서서히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미국도 보고 있고, 아까 페드에서 얘기했던 3분기 어닝도 빅테크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B2B, B2C, B2G까지 AI 반도체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와중에 완화 쏠렸던 수급이 떨어졌던 우리나라 하이닉스 이미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삼전은 사고 있지 않지만 곧 프리어닝 나옵니다. 그럴 땐 분명히 지금 8조 9조를 때렸어요. 그게 이제 6만원대에서 바뀌면서 우리나라 지수와 이 AI 반도체를 견인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또 사과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빅바이오. 우리나라 진짜 우리 포트의 정말 효자종은 빅바이오인데, 실제로 우리 제가 알테오젠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꼭 사둘 종목 이틀간에 거쳐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빅바이오. 빅바이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 그죠? 금리 인하 가장 큰 수혜주고, 11월 달에 또 보면 또 비컷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11월 달에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대선 이후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물가가 잡혔다는 거야. 물가 잡혔고 높였던 금리를 낮추라. 그래서 경기에 도움을 줘라는 비컷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바이오는 수혜 볼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많지만 이 한원도 금리 인하 저는 할 거라 봅니다. 할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또 빅바이오 놓치면 안 되겠죠.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금투세 연말 되면 대주주권 된 거는데 그보다 더 컸던 5천만 원 되면 세금 때린다 했던 금투세, 자, 분위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수혜 볼 수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물론 딴 거 제가 소부장에는 엔터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 금투세 빅바이오 꼭 가져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투주에는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지만 근래 코스닥이 좀 더 올라오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투신과 수급에 대한 부분이고, 자, 빅바이오와 AI 반도체 우리 주력이고요. 코스닥에서 엔터까지 바닥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종목은 제가 매일 말씀드려요. 알테오젠이다, 엔비디아다, 이런 것들 개별주까지 우리 매일 시황 멤버십 시황2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 됐어요 이제. 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0월 달부터 장세 외국인 수급 우리나라 흐름을 좀 좋게 보면서 미국에서는 어닝 시즌도 들어가죠. 그리고 10월 1일, 그 다음에 10월 3일, 10월 10일 날 보면 오픈 AI나 삼성전자나 델, 엔비디아 관련해서 개발자 회의 컨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AI 반도체를 또 볼 수 있는 성장이나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이슈들이죠. 하지만 올라갔을 때 우리는 미국 대선 전에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한 20-30%까지는 이번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련할 거예요.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포토라 보시고 미국 대선 이후에 또 조정이나 더 늘리든 잘 거기 때문에 요거는 10월 달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경기 그 다음에 살짝 봐야 되겠지만 일본도 언급드렸고, 자, 중국이 급반등 중입니다. 중국이 급반등 중인데 이건 안 사는 게 맞아요. 당연히 안 사는 게 맞고 이번 주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간다기보다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수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고요. 좋은 주말입니다. 북힐링 하신 이후에 10월달 한번 잘 만들어 가 보시죠. 7월, 8월, 9월달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사실 저도 방송 찍고 2-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처음일 거예요. 물론 바이오는 좋았지만 AI 반도체 이 대장주들도 뭐 40%씩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 거치고 사이클상 회복될 수 있는 10월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봐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름 바뀌었습니다. 5% 젤리 채널 실전투자 젤리 채널입니다. 쉬시고 또 월요일날 힘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